Hello everyone,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비교적 이번 주는 그래도 지수가 좀 반등을 해서 좀 마음은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에 워낙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약간 또 걱정스러운 마음, 기대 반, 반반이긴 하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뭐니 해도요. 수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이죠. 이때 지금 50bp, 즉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각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에서 각 지역 경기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모은 게 바로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베이지북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도에 와서 보시면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이 중국의 2분기 GDP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실물 경제 지표라고 하는 거는 소매 판매라든지 또는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 계속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비자 심리 지수와 관련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잠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이벤트 중에서 두 개 하나 챙겨보셔야 할 게 있다면,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동 순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15일, 16일 정도에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거든요. 사우디에 왜 갈까요? 네,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유가와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 내에서 어떤 회의를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보셨을 때 가장 유심히 봤던 부분이 바로 이 상품 가격일 것 같아요. 상품 가격이 지난 6월 고점 대비했을 때 유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라든지 또는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6월 고점 대비 거의 한 2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앞에 이 이유가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 월스파 제가 5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올 한 해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가격과 공급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수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 수요 둔화 이슈가 상당히 좀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단에서 그럼 왜 이렇게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느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 내에서 또는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긴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우려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봉쇄 조치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요 둔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라든지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요, 20년 만에 최고치인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7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게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인 거잖아요. 이 금리 차이가 올해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역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역전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내일 주말이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제가 즐겨
보는 지표들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으로 대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엔 미국은 이제 우리가 소비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생산자의 가격이 소비자가로 반영이 되는 데 있어서 그 레깅이 대략 한 2, 3개월 정도였다라고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6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바라는 의미 있는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추측 경로로 해놓은 거긴 하지만,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예상률은 지난달에 얼마였죠? 41년 만에 최고치인 8.6%, 전년 동월 대비 보면. 그런데 지금 8.7%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암담하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압력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계속해서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대략 마이너스 2.1%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 밤에 무역 수지가 비교적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마이너스 1.9%로 0.2%포인트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 나머지 15일, 19일, 27일 이때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제가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경기 침체가 왔다 안 왔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 향후 앞으로를 좀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12번. 그래서 이 각각의 12번의 사례들을 구분을 좀 지어봤거든요. 세로 축에는 이 경기 침체가 도달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얼마만큼 위축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고용과 관련해서 이 실업률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보통 보면 여기 2020년 팬데믹 상황만 빼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레인지가 그러면 어떤 레인지냐라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과거 12번의 경기 침체 사례를 평균해 보니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5%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8%포인트 증가했고요. 기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감소했고, 이 경기 침체 평균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이미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다소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실업률이라고 한 부분과, 그리고 시장 내에서는 이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떤 거죠? 바로 앞으로는 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 기업 이익들의 추정치가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견고한 모습에서 다소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전체적인 악순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들이 기업 이익 감소, 그리고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또 경제가 위축이 되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더 강화가 되는지 또는 약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빨라지냐 늦어지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리고 성장률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한번 구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상황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바는 뭐죠? 높은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서 성장률은
침체가 되는, 즉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월가 내부에서는 일부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긴축 통화 사이클, 긴축 사이클을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과 6월 FOMC 회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연준 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했죠? 우리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인플레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바로 연착륙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다소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만 그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경기 침체 기간이 길까 짧을까? 또는 경기 침체 깊이가 깊을까 얕을까에 대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의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는 바로 경기 침체 기간이 짧고 얇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나오는 데이터들에 주목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과 관련해서 이번 주, 특히 이번 주에는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밤에, 금요일 밤에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것들은 매월 단위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주간 단위로 나오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난밤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단 여전히 평균 수준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다소 이렇게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향후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최근 한 주 동안에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S&P 500의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이익 추정치를 보면 이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큰 괴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PR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PR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다가 이제 이익을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추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향후에 이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느냐예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폭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EPS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갭을 축소하는 과정이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 시장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 이익 추정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7월 들어서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4일부터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 경기 침체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챙기기가 힘드니까 제가 월스파에서 직접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고용만큼 이익도 견조할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밸류는 쭉 빠져 있는데 이익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밸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챙겨봐야 할 이슈나 지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